들고 나갈 거라고 이제 매함지바 키조각이 있을 뿐이다. 채랑 그릇이랑 있기는 좀 하나 깨지고 헐고하야 아무짝에도 못 쓸 것이다. 그나마도 들고 나서려면 아내의 눈을 기워야 할 텐데 맞은 쪽에 빤히 앉아 있으니 꼼짝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도 배를 좀 긁어 놓으면 성이 뻗쳐서 재물로 부르르 나가버리리라. 아랫목의 은식이는 저녁상을 물린 뒤 두 다리를 세워 얼싸 안고는 고개를 떨어진 채 묵묵하였다. 묘한 꼬투리가 선뜻 생각히지 않는 까닭이었다. 웃방에서 내려오는 냉기로 하여 아랫방까지 몹시 싸늘하다. 가을쯤 치바지를 해두었으면 좋았으련만 천정에서 흙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찬바람이 새어든다. 헌옷대기를 들쓰고 앉아 어린아들은 화르전에서 킹얼거린다. 아내는 그 아이를 옆에 끼고 달래며 감자를 구워 먹인다. 다리를 모로 누리고 사지를 뒤트는 양이 온종일 방앗다리에 시달린 몸이라 매우 나른한 맥이었다. 하품만 연달아 할 뿐이었다. 한참 지난 후 남편은 고개를 들어 아내의 눈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터운 입살을 찌그리며 대퉁스럽게 아까 낮에 누가 왔다 갔어? 하고 한마디 내다 붙였다. 면석이 밖에 누가 왔다 갔지요? 하고 아내는 심심히 받으며 들떠보도 않는다. 물론 전부터 밀어오던 포포를 독촉하러 면석이가 왔던 것을 자기는 거리에서 먼저 기수채웠다. 그 때문에 붙잡히면 혼이 뜰까봐 일부러 몸을 피한 바 어차피 말을 꼴라니까. 볼일 있으면 날 불러 대든지 할 게지 왜 그놈을 방으로 불러들여서 둘이들 뭐해서 그래? 하고 눈을 부릅뜨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는 이 말을 획 들더니 차분참 눈꼴이 돌아간다. 하! 어이없는 모양이다. 셀쭉해서 턱을 조금 솟치자 그대로 떨어치며 잠잡고 아이에게 감자를 먹인다. 이만하면 하고 다시 한번 분을 솟갔다. 할 말이 있으면 밖에서 하던지 방으로까지 끌어들 건 뭐야? 남의 속 모르는 소리 작작하게요. 자기 때문에 말마금 하느라고 욕본 생각은 못하고. 하고 아내는 가무잡잡한 얼굴에 핏대를 올렸으나 표정을 고르게 잡지 못한다. 얼마 그러더니 남편의 낯을 똑바로 쏘아보며 그지 말고 밤마다 집신짝이라도 삶아서 호포를 갖다 내게요 하다가 좀 사이를 두곤 들릴 듯 말 듯한 혼자 소리로 계집이 좋다기로 집안 물건을 모조리 드러낸다 하고 모지게 종알거린다. 집안 물건을 누가 드러내? 그는 시치미를 떼며 펄썩 뛰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찐하였다.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내는 벌써 다 눈치다. 어젯밤 아내의 속국과 그젯밤 맷돌짝을 훔쳐낸 것이 탄로되었구나 생각하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벼락을 맞으려고. 한 팔로 아이를 끌어들여 젖만 먹일 뿐 젊은 아내는 받아주지 않았다. 샘과 분에 못 이겨 무슨 호댓말이 터질 듯 하련만 꾹꾹 참는 모양이라.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그려? 철새 어머니지 누군 누구냐? 뭐라고? 들병이와 배 맞았다지 뭔 뭐야? 맷돌하고 내 속꽃은 술 사먹는 거라지요? 남편은 갑작스레 얼굴이 뻘갰다. 아내는 살고자 고생을 무릅쓰고 바둥거리는데 남편이란 골자는 그 속옷으로 술 사먹다니 어느 모로 보던 굽지 못한 행실이라. 그도 아내의 시선을 피할 만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마는 그렇다고 자기의 의지가 꺾인다면 남편 된 도리도 아니었다. 보도 못하고 애맨 소리를 해 그래? 눈깔들이 뭘 하고? 하고 변명삼아 목청을 돋았다. 그러나 아무 효력을 보이지 않음에 약이 올랐다.
말끝을 슬며시 돌려 자기는 뭔데 대낮에 그놈을 끼고 누웠더람? 하야 아내를 되스나 잡았다. 이 말에 아내는 독살이 뽀로졌다. 젖먹이던 아이를 방바닥에 쓸어박고는 발딱 일어선다. 공도 모르고 개정만 부리니 야속할게라. 찬방에서 혼자 좀 자란 듯이 천연스레 뒤로 치마 다리를 여미더니 그대로 살랑살랑 나가버린다. 아이는 요란히 울어대인다. 눈 위를 밟는 아내의 발자취 소리가 멀리 사라짐을 알자 그는 속이 놓였다. 방문을 열고 가만히 나왔다. 무슨 짓을 하던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엌으로 더듬어 들어가서 성냥을 그어대고 두리번거렸다. 생각대로 함지박은 부뚜막에 주인을 기다린다. 그 속에 담긴 감자 부렁이는 그 자리에 쏟아버린 뒤 번쩍 들고 뒷 안으로 나갔다. 앞으로 들고 나가면 아내에게 들키면 혼이 난다. 뒷곁 언덕 위로 올라가서 울타리 밖으로 던져 넘겼다. 그 다음엔 예전 뒤나 보러 나온 듯이 쌀이 뭉게로 와서 유유히 사면을 돌아보았다. 하얀 눈뿐이다. 울타리에 몸을 비겨대고 뒤를 돌아 함지박을 집어들자 뺑손을 놓았다. 은식이는 인가를 피하여 산기슭으로 돌아왔다. 함지박을 몸에다 착 붙였으니 들킬 염려는 없었다. 매섭게 쌀쌀한 달림은 푸른 하늘에 댕그머니 눈을 떴다. 수월이 꼴을 흘러 내리던 시내도 이젠 얼어붙어서 날카롭게 번뜩인다. 그리고 산이며 들, 집, 낫가리, 만물은 겹겹 눈에 잠기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산길을 빠져 거리로 나올 날째 어디선가 징소리가 울린다. 고적한 밤 공기를 은은히 흔들었다. 그는 가던 다리를 멈추고 멍하니 섰다. 오늘 밤이 진흥의 총회임을 깜빡 잊었던 것이다. 한 번 안 가는데 골전이 오전 뿐만 아니라 괴는 부여까지 안담이 씌우는 것이 이 동리의 전례이었다. 허나 몸이 아파서 알았다면 그만이겠지. 이쯤 마음을 놓았으나 그래도 끌밋하였다. 진흥회라고 없는 놈에게 땅을 배치해준다든가 다른 살방침을 붙들어준다든가 할진저 툭탁하면 굽는 놈을 붙잡아다 신장로 닦으라고 부역을 지키기가 난당권 듯하면 고달픈 놈 불러앉히고 잔소리로 밤을 패는 것이 일수이니 가뜩이나 살림에 쪼들리는 놈이나 도시성이 가셔서 벌써부터 동리를 떠나려고 장은 됐으나 옴치고 뛸 터전이 없었다. 하지만 진흥회가 동리 청년들을 쓸어간 것만은 고마운 일이었다. 오늘 밤에는 저 혼자 들병이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술집 가까이 왔을 땐 기쁠 뿐더러 용기까지 솟아올랐다. 길가에 따로 떨어져 호젓이 놓인 집이다. 산모롱이 옆에 서서 눈에 쌓여 흔적이 진가민가나 달빛에 비끼어 갸름한 꼬리를 달았다. 서쪽으로 그림자에 묶이어 대문이 열렸고 고곁으로 등불이 번쩍대는 지게문이 있다. 이 방이 개수기가 빌려있는 곳이었다. 문을 열고 썩 들어서니 계집은 일어서며 반긴다. 이게 웬 한지박이유? 그 태도며 얕은 웃음을 짓는 양이 사흘 전 처음 인사할 때와 조금도 변치 않았다. 어젯밤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알톨 같은 진정일이라. 하여튼 정분이란 희한한 물건. 왜 웃어? 어젯밤 술값으로 가져왔지. 하였으나 좀 체면 적었다. 계집이 받아들고서 좋아하는 걸 얼마쯤 보다가 그게 그래봬도 2장은 넘을걸? 마주 싱글에 웃어주었다. 개수기의 흥겨운 낯은 그의 행복 전부였다. 계집은 함지를 들고 안쪽 문으로 나가더니 술상을 받쳐들고 들어온다. 미안하야 달라도 않는 술이나 술값은 어찌되었든 우선 한잔하란 맥이었다. 막걸리를 화로에
건행만 하여 따라 부으며 어서 마시게유. 그래야 몸이 풀유. 하더니 입에다 부어까지 준다. 한숨에 쭉 들이켰다. 한 잔, 두 잔, 석 잔. 계집은 탐탁히 옆에 붙어 앉더니 은식의 어른 손을 젖가슴에 품어준다. 가여운 모양이다. 고개를 접으며 나는 내일 떠나유 하고 떨어지기 접한 내색을 보인다. 좀 더 있을라 했으나 진흥회 회장이 왔다. 동리를 위하여 들병이는 안 받으니만큼 떠나라 하였다. 그러나 이 밤에야 어딜 가랴. 내일 아침 밝은 대로 떠나겠노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은식이는 낭판이 떨어져서 멍멍하였다. 언제든 갈 줄은 알았으나 급작이 서둘 줄은 꿈밖이었다. 따로 떨어지면 자기는 어찌 살려는가. 개수기에겐 뻔히 남편이 있었다. 곧 아랫목에 놓여있는 아이의 아버지. 술만 처먹고 노름질에다 후딱하면 아내를 두들겨 패고 벌은 돈푼을 뺏어가고 견딜 수 없어 석 달 전에 갈렸다는 것이었다. 그럼 자기와 드러내고 살아도 무방할 게다. 허나 그런 말은 참 하기 어색하였다. 난 그래 어떻게 살아? 나도 따라갈까? 그럼 그럽시다유 하고 그 말을 바랐다는 듯이 선뜻 받아가 집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하지유? 그건 염려 없어. 은식이는 기운이 뻗쳐서 계집을 얼싸안았다. 아내쯤은 치우기 손수었다. 제대로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든 말든 할 터이니까 다만 개수기를 따라다니며 벌어먹겠구나 하는 새로운 생활만이 기쁠 뿐이다. 내일 밝기 전에 가야 들키지 않을걸? 야심하여도 술꾼은 없었다. 단념하고 문고리를 걸은 뒤 불을 껐다. 계집은 누워있는 은식이 팔에 몸을 던지며 한심을 후 지운다. 살림을 하려면 그릇 조각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내 집에서 가져오지 뭐. 그는 아무 꺼림 없었다. 아내가 잠에 골아지거든 들어가서 이것저것 후무려 오면 그뿐이다. 내일부터는 굶주리지 않아도 마음 편히 살려니 생각하니 잠도 안 올 만치 가슴이 들렁거린다. 위풍이 쉬었다. 주인이 나빠서 방에 불도 안 핀 모양. 까칠한 공석자리에 들어 누워서 떨리는 몸을 녹이고자 서로 꼭 품었다. 한 구석에 쓸어박혔던 아이가 잠이 깨었다. 킹얼거리며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걸 어미가 야단을 치니 도로 제자리로 가서 끽소리 없이 누웠다. 매우 훈련받은 젖먹이였다. 은식이는 그놈이 몹시 싫었다. 우리들이 죽도록 모아놓으면 저놈이 다 써버리겠지. 제 애비번으로 노름질도 하고 어미를 두들겨 패서 돈도 빼앗고 하리라. 그러면 나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격으로 헛공만 들이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니 곧 얼어 죽어도 아깝진 않았다. 그러나 어미의 환심을 살려니까 그놈 착하기도 하지 하고 두어 번 궁뎅이를 안 뚜덕일 수 없으리라. 달이 기울어 지게문을 밝힌다. 이따금씩 마구간에 뚜벅거리는 쇠굽소리, 평화로운 잠자리에 때 아닌 마가 들었다. 뭉태가 와서 낮은 소리로 계집을 부르며 지게문을 열라고 찌걱거리는 것이다. 개수기에게 돈 좀 쓰던 단골이라 세도가 맹랑하다. 은식이는 골피를 찌푸렸다마는 계집이 귓속말로 내 잠깐 말해서 보낼게. 밖에 나가 기다리유. 하면은 속이 든든하였다. 그 말은 남편을 신뢰하야 하는 속셈이리라. 그는 바람같이 안무로 나와서 방벽계로 몸을 착 붙여 세웠다. 은식이는 귀를 기울여 방의 말을 엿들었다. 뭉태가 들어오며 오늘도 그놈 왔었나? 하더니 계집이 아무도 안 왔다니까 그 자식 왜 요새 바람이 나서 지랄이야? 하며 된통 비웃는다.
그놈이란 자기다. 이 말 저 말 한참을 주원부원 찢겨드더니 자기가 동리의 평판이 나쁘다는 둥, 아내까지 돌아다니며 미워서 남편을 승본다는 둥, 혹은 개수기를 집안 망할 도적년이라고 가진 방자를 다 하더라는 둥, 자기에 대한 흠집은 모조리 들춰낸다. 그럴 적마다 계집은 난실난실 여신이 받으며 같이 웃는다. 그리고는 못 들을 만치 병아리 소리로 소근거리는 것이었다. 은식이는 분이 올라 숨도 거칠었다. 마는 어째 볼 도리가 없다. 개수기조차 핀잔도 안 주고 한 통이 되는 듯 야속하게 이를 데 없다. 그는 노기와 추움으로 말미암아 팔짱을 끼고는 덜덜 떨었다. 농창이 난 버선이라 눈을 밟고 서 있으니 쑤시도록 저렸다. 아내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집으로만 가면 따스한 품이 기다리련만 왜 이 고생을 하노? 하지만 아내는 싫었다. 아리랑 타령 하나 못하는 병신, 돈 한 푼 못 버는 천지. 하긴 초작에야 물불을 모르도록 정이 두터웠으나 이제는 다 사갔다. 무사람의 품으로 올마안기며 애쓰어리는 들병이가 천하다 할 만정 힘 안 들이고 먹으니 얼마나 부러운가. 침들을 제제 흘리고 덤벼드는 문놈을 이 손 저 손으로 후들리니 그 영에 바에 고기하다 할지라. 그는 설안의 입까지 딱딱거린다. 그러면서도 불러들이기만 고대하여 턱살을 받쳐대고 눈이 빠질 지경이다. 계집이 한문으로 잘 가게유. 난중에 만납시다. 내 추우로 한번 가지. 뭉태를 내뱉자 또 한문으로 가만히 들어오게유. 은식이를 집어들인다. 그는 냉큼 들어서며 어른손을 썩썩 문댔다. 그 자식 남자가 왜 생이질이야? 그러게 말이유. 그건 눈치코치도 없이. 계집은 빈틈없이 여일하였다. 등잔에 불을 대리며 거나하야 생글생글 웃는다. 자식이 왜 급번세야? 거짓말만 슬슬하고. 하며 아까에 흉잡혔던 대가품을 하였다. 뭉태란 놈은 돈도 신용도 아무것도 없는 건달이라는 둥, 오입질하다 들키어 대개 경을 쳤다는 둥, 남의 집 보리를 훔쳐내다 붙잡혀서 구매밥을 먹었다는 허풍까지 찌며 계집을 얼렁거리다가 깜짝 놀랜다. 안말에서 첫 해를 울리는 계명성이 요란하였다. 시간이 촉박하다. 계집의 뺨을 문질러 보곤 벌떡 일어섰다. 내 밖에 좀 갔다 올게. 꼭 기다려. 응? 은식이는 쌀이문을 살며시 들어밀었다. 달은 아주 넘어갔다. 뜰에 깔린 눈의 반영으로 할만하였다. 우선 봉당으로 올랐으며 방문에 귀를 기울였다. 깊은 숨소리. 아내는 골아졌다. 그제서 마음을 놓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더듬거리며 부뚜막에 다리를 얹자 솥을 뽑았다. 4년 전 아내를 얻어들일째 행복을 기약하던 솥이었다. 많은 달가운 꿈은 몇 달이었고 지질이 고생만 하였다. 이제 마땅히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이다. 부엌 벽에 걸린 바구니에는 숟가락이 3가락 있다. 아들 먹을 1개만 남기고는 모집어 괴춤에 꽂았다. 좁쌀이 서너 대 방에 있다마는 그걸 꺼내다간 이리 빛나리라. 미진 하나마 그대로 그림자같이 나와버렸다. 수아리골 꼬리에 달린 막바지다. 양쪽 산에 끼어 시냇가의 집은 어였고 쓸쓸하였다. 마을 복판에 일이라도 있어 돌이 깔린 시냇길을 오르내리자면 적잖이 애를 쓰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직을 하자니 귀엽고도 일변 안타까운 생각이 안 남는다. 그는 살던 집을 두어 번 돌아다보며 술집으로 향하게 달려갔다. 어서 들어오유. 춥지유. 개수기는 어리삥삥한 웃음을 띠며 반색한다.
아마 그동안 눕지도 않은 듯 떠날 준비에 서성서성하였다. 계집의 의견대로 짐을 댕그머니 묶어 놓았다. 먼동 트는 대로 짊어만 매면 된다. 만약 아침에 주저거리던 술집 주인에게 발각이 될 꾀고 수동리에 소문이 퍼진다. 그뿐더러 아내가 쫓아온다면 모양만 창피하리라. 떠날 차보를 다 하고 나서 그는 계집과 자리에 맞추 누웠다. 추위를 덜고자 몸을 맞붙였으나 그대로 마찬가지 덜덜 떨렸다. 얼른 날이 밝아야 할 텐데 그러다 잠이 깜빡 들었다. 그건 어느 때나 되었는지 모른다. 아이가 칭칭거리며 머리 위로 기어올라서 눈이 띄었다. 귀찮아서 손으로 밀어 날린 채 영문 모를 일이라 등 뒤 윗목 쪽에서 "이리 온, 아빠 여기 있다" 하고 귀설은 음성이 들린다. 걸걸하고 우람한 목소리. 필연코 내버린 남편이 결기먹고 따라왔을 것이다. 은식은 꿈을 꾸는 듯 싶었다. 겁이 나서 들어누운 채 꼼짝도 못한다. 아내의 정부를 현장에서 맞닥뜨린 남편의 분노이면 매일 반이라. 낫이라도 들어 찍으면 찍소리 못하고 죽을 밖에 별돌이 없다. 등살이 꼿꼿하였다. 생각도 못하여 개수기를 깨우면 이리 좀 피할까 하여 손가락으로 넌지시 그 배를 몇 번 찔렀다. 많은 계집은 그의 허리를 잔뜩 끌어안고 코울음에 세상을 모른다. 부쩍부쩍 진땀만 흘렀다. 남편은 어청어청 등 뒤로 걸어온다. 어린애를 번쩍 들어안고 "왜 성가시게 굴어? 어여들 편히 자게유" 하며 운목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그 말씨가 매우 유순하였고 마음씨 좋아 보였으나 도리어 견딜 수 없이 살을 저몄다. 계집은 얼마 만에 일어났다. 어서 떠나야지 하고 눈을 부비더니 운목을 내려다보고는 경풍을 한다. 그리고 입을 봉하고는 잠잠히 있을 뿐이다. 날은 활딱 밝았다. 부엌에 선 솥을 가신다. 주인은 기침을 하더니 시걱거리며 대문을 연다. 이 판 세 판이었다. 은식이도 따라 일어나 웅크리고 앉으며 어찌 될 건가 처부만 기다렸다. 곁눈으로 흙이 살피니 키가 커다랗고 감대는 사납지 않으나 암기 좀 있어 보이는 놈이 책상 다리에 어린애를 안고 운목에 앉아있다. "떠나지들." 마세꾼은 일어나서 언내를 계집에 맡기더니 은식이를 향하여 손을 빈다. "여보기요, 일어나서 이진 좀 지어주게요." 은식이는 허란 대로 안 할 수 없었다. 번씨는 자기가 질짐이었으되 부축하여 지어주었다. 솥, 맷돌, 함지박, 보따리들을 한데 묶은 것이니 조이 무거웠다. 허나 남편은 힘들기는커녕 홀가분한 모양, 싱글거리며 덜렁덜렁 밖으로 나선다. 계집도 어린애를 포대기에 들싸업고는 따라 나섰다. 은식이는 꿈을 보는 듯이 얼이 빠졌다. 그들의 하는 양을 보려고 설설 대묻었다. 아침 공기는 더욱 쑤셨다. 바람은 치면의 눈을 품어다간 얼굴에 뿜고뿜고 하였다. 산모퉁이를 꼽들여 언덕길을 내릴째 남편은 은식이를 돌아보며 "왜 섰수? 같이 갑시다유." 동행하길 권하였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우두커니 섰을 뿐. 그러자 산모퉁이 옆길에서 은식이 아내가 달려들었다. 기가 넘어 입은 버렸으나 말이 안 나왔다. 헐떡거리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왜 남의 솥을 빼가는 거야?" 하고 계집에게로 달라붙는다. 동리 사람들은 젖눈을 두비비며 구경을 나왔다. 멀찍이 떨어져서 서로들 붙고 떨어지고 쑥떡쑥떡. "아니야, 아니야." 은식이는 아내를 뜯어말리며 볼이 화끈거렸다. 그래도 발악을 마지 않는다. 악담을 퍼붓는다. 그렇지만은 들병이 내외는
귀가 먹었는지 하나는 짐을, 하나는 아이를 들러붙은 채 언덕을 늠름히 내려가며 돌아보도 않았다. 아내는 분에 복받치어 눈에 털퍽 주저앉으며 울음을 놓았다. 은식이는 구경꾼 쪽으로 시선을 흘깃거리며 입맛만 다실 따름 종국이는 아내를 잡아 일으키며 울상이 되었다. 아야, 우리 소치 아니라니까 안 그러네.